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공외교. 지금 우리가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또는 기업 공공외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또 교육 공공외교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공공외교는 특히 개발협력, 기업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개발협력과 공공외교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점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공외교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공공외교와 개발협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공공외교와 개발협력을 한다. 또 공공외교, 개발협력, 지속가능 발전 등의 이런 주제들이 상호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 교육 공공외교다. 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식 공공외교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식 공공외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기업 공공외교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SDG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초점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교육이 왜 지속가능 발전에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개발, 빈곤 국가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초등교육마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건 또는 문해력에 있어서건 일정 한계가 있겠죠. 그럼 직업이라든지 발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서 저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처럼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더 빈곤이 된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끊어서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육이 발전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그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교육 수준이 결국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2015년에 세계 교육 포럼이라는 것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인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천 선언에서는 유엔이 얘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교육을 연관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잖아요. 그 목표 17개 중에 4번에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을 주고 또 평생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로 되면서 그 이전에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MDGs 목표와는 다르게 지구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대한 답이 좀 나오죠. 뭡니까? 원조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개발협력에 있어서 교육이 나왔다는 것. 결국은 기여 공공위교에 있어서 교육 공공위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교육 공공위교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최종 목표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4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는 초등교육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SDGs에서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학습자를 강조하는 사실상 평생학습을 얘기하게 되고, 특히 문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초적인 산수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것을 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끔 교육 ODA가 세부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구체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교육 ODA를 좀 더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국이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면서 완전한 선진국처럼 아니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틈새에 있으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반영한 기여 공공외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ODA 원조에 있어서 물류, 교통, 보건 분야와 함께 이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ODA 규모 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 및 물류에 있어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양자 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원국들,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 수업도 그 일환입니다. 한국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인데, 해외에 있는 학자분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론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 개발, 단순한 교육을 떠나서 직업 훈련까지 포함한 것이 한국형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육 공공외교, 교육 ODA는 고등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더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중은 미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 글로벌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번 내용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스리랑카의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외교부의 코이카에서 했다면 기재부의 EDCF에서는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관계자 초청연수, 여성부는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보건복지부는 남수단의 모자, 어머니와 애들이죠. 보건증진사업, 결핵관리사업, 의과대학 병원 지원사업,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농기계 R&D 센터 조성,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교부의 코이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이 교육공공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육공공외교는 2015년 인천선언 이후로 한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기여공공외교의 양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대학을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학 확산 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한국학 확산 사업입니다. 그럼 이 한국학 확산 사업이 왜 교육 분야에 되는 것이냐?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경험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로 해서 각각의 나라의 한국학 전문가를 만들면은 이것이 지식공공외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공공외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교육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온라인 교육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교육 분야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많은 내용들,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국제교류재단에 있어서의 한국학 사업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사업들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도 뒷받침이 되지만 또한 기업공공외교의 교육공공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공외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교육공공외교를 얘기합니다마는 국제사회에 발맞추는 SDG 같은 목표와 발맞추는 것, 한국의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것, 이런 목표 속에서 개발협력이라는 것, 원조라는 것, 공공외교라는 것, 이것이 결합하면서 한국 나름대로의 주제와 사업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세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